에센맘의 간단 집밥, 그리고 알바 가던 날. 우리 아이의 인권지수, 그리고 행복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5년 만에 맞이한 한국의 가을. 너무 아름다워요. 안녕하세요. 유페의 S입니다. 오늘도 남편과 큰딸과 러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역시 한국의 계절은 변화가 빨라요. 한 주가 다르게 추워지네요. 아직 겨울옷도 못 꺼냈는데. 콧물 닦는 중. 산 위에 남의 집 강아지와 노는 울 딸내미. 이 추운 날씨에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메리골드. 컬러도 예쁘고 향도 좋아서 허브차로도 쓰이는 메리골드예요. 곧 시들어질 것 같아 데리고 왔답니다. 알겠어. 굳어가는 거야. 굳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대만의 친구가 보내준 인스턴트 밀크티예요. 쌀쌀한 날씨에 따뜻하게 한 잔. 오늘의 소확행. 물은 조금 붓고 우유로 농도를 맞춰요. 단풍이 들기 전에 알바 갔다 왔어요. 매년 이맘때에 찾아오는 알바예요. 비영리 사회복지단체의 국제교류 통역 알바예요.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쉽고 맛있는 집밥하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먼저 닭갈비 레시피 참고하세요. 우선 재료들을 먹기 좋게 준비하세요. 저는 냉동 닭 정육을 미리 소금과 미림에 밑간해 놨어요. 그나저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아이들 행복 지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번 통역을 도와줬던 NGO 단체는 아동 인권을 위해 일하는 곳이에요. 세미나 내용을 사전 준비할 때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골고루 볼까요? 작년에도 관련 영상을 만들었는데 링크를 통해 꼭 한번 보세요. 특히 이번에는 공기관에서 발표한 현황 조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체감된 아동 인권 실태를 알 수 있었답니다. 저희 집 큰딸이 2010년생인데 2010년 이후로 아동 인구가 급격하게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부모 가정 혹은 조손 가정의 빈곤율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해요. 물론 이런 현상들이 아동 행복 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 아동의 영양 부족, 발달 지연, 학습 결손에 이어서 빈곤의 되물림까지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아동의 먹을 권리 누리는 우리 막내. 오, 리액션 고마워. 한 그릇에 채소와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을 다 담았어요. 거기에 병아리 콩을 넣은 현미밥까지. 오늘도 엄마 밥을 최고 맛있게 먹어준 애들아. 고마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아쉽게도 경제 상황은 과거보다 개선되었으나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해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은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줄 알고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오히려 행복지수는 낮아졌다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은행나무 아래 놀권리 누리고 있는 사이좋은 남매. 요즘 젊은 세대층에서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는 현상을 봐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많은 채소들 한 끼에 다 먹는 건 맞습니다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탓으로 돌리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 기관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민간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간장에 재워놓은 소불고기를 조금씩 넣어요. 한꺼번에 넣어버리면 큰 고기 덩어리가 되거든요. 마늘 추가, 대파도 추가. 불고기 전골 레시피 참고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기 냄새 났잖아. 불린 당면 추가.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한 적 있으세요? 생각한 적이 있으시다면 혹시 어떤 원인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아마 이런 사회 문제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겠죠. 후추 촥촥. 섬유질,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맛까지 다 챙겨주는 반찬 걱정 없이 한 그릇으로 해결.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단풍 들기 전에 알바하러 서울로 고고싱. 친정에서 3일 머물면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거예요. 다행히 남편에게 아이들 셋을 맡길 수가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돼요. 아침 러닝. 이번엔 반찬도 많이 안 해놓고 남편, 큰딸, 아들 셋이 번갈아 가면서 한 끼씩 만들기로 했어요. 빨래 담당, 밥 짓기 담당 등등 업무 분담도 해놨답니다. 애들이 크니까 꽤 밥값을 하더라고요. 강변의 경치를 보며 뛰니까 기분이 남다르게 좋았어요. 이제 전철 타고 알바 갑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아동에 관한 이슈들에 대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때문에 이번 통역 내용에 더 몰입을 하게 되었어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현대 문명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도시에서 아직도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까? 혹은 신음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단체 창립자와 설립 이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여린 생명들에게 삶의 안정감이라는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부모들에게 육아라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줄 수는 있을까? 등등. 이번 기회에 지역 아동센터나 아동심리상담센터들을 방문하면서 작지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 선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좀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해요. 둘째 날 러닝. 저는 오래전부터 입양 전 가정 위탁 사업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내 집도 없고 아이들도 셋이나 되기 때문에 선뜻 손을 걷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은 발이 너무 아파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크고 여건이 되면 가정 위탁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요. 어쩜 그런 마음도 저의 어릴 적 상처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리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는 않아서 가정 문제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알죠. 통역을 끝내고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사업 후원, 일시 후원, 해외 아동 기부, 유산 기부 등등. 국내 전문 복지 사업 중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위기 가정 아동 지원, 아동 건강 지원, 아동 인권 옹호 등등. 그리고 대북 지원 사업까지. 국내 NGO 단체 중에서 이렇게 폭넓게 일하고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국제개발 사업도 다양하게 있어서 본인이 어떤 형태로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단체 지하 한켠에 나열된 많은 기부자 명단들을 통해 뜻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사무실도 방문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튿날 점심 메뉴 연어 포케.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만든 포케가 더 맛있었어요. 이게 얼마만이냐. 알바 마지막 날이에요. 이날은 시청에 있는 정부기관과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지난 이틀 동안 목을 너무 많이 쓰고 계속 서 있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지만 참 많이 생각을 하게 한 시간들이었어요. 끝나고 초코 브라우니로 허기진 배를 달래요. 친정에 돌아가는 길에 무인 상점을 발견. 촌스럽게 처음 가보는 무인 상점. 도대체 뭘 파는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쿠팡보다도 더 싸다고 써있는 상점.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인스턴트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도시 한복판 오피스텔 살면서 끼니를 때우려면 이런 상점도 필요하구나 신세계를 보았어요. 저도 처녀 때는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역사에 묻혀진 먼 기억인 것 같아요. 이제는 에센맘에다가 시골로의 생활이 더 익숙하고 만족스럽답니다. 드디어 시골 초구석에 왔습니다.
아, 참 반가운 이 시골 냄새. 또 이 풀 향기. 아, 그리고 이 한적함. 차가 없는 길. 차가 없어가지고 이거 찍으면서 가도 되는. 저희 가족이 저기서 마중하고 있지요. 아, 네, 우리 아이들입니다. 후후. 엄마 없는 3일 동안 아이들이 의외로 씩씩하게 맡은 바를 해냈더라고요. 보상의 의미로 고기 파티 해주려고 수육 준비했어요. 돼지 수육 레시피 참고하세요. 수육에 사용할 고기 중에 앞다리살이 가장 무난하지만 목살을 사용하시면 더 쫄깃해요. 삼겹살은 너무 기름져요. 안심은 가격이 좀 비싸지만 부드러워서 어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적합해요. 저는 주물 냄비에 고기 앞과 뒷면을 노릇하게 구웠더니 더 고소한 것 같더라고요. 된장, 간장,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주물 냄비로 40분에서 1시간 삶으시면 이렇게 야들야들한 수육이 완성된답니다. 목살이 쫄깃한 편인데도 썰다가 부서질까봐 조심조심 썰었어요. 요 육즙 보이시나요? 샐러드, 양배추쌈과 함께 먹어요. 대은만덕이야. 삼겹살 구워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몸에도 무리가 가지 않아요. 이젠 3, 4일 없어도 아이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남편님, 아니 내 편님,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살림까지 도와주는 아이들, 고마워, 많이 먹으렴. 식재료 중에서 육류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편이에요. 수육거리 살 때 돼지갈비도 같이 샀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메뉴는 우거지와 콩나물이 들어가서 시원한 돼지갈비예요. 시원한 돼지갈비 레시피 참고하세요. 한번 삶아서 깨끗이 씻은 돼지갈비를 양념과 함께 푹 끓여요. 2025년도 이제 슬슬 저물어 가고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다가올 새해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해가 저물어 가는지도 모르고 삶에 허덕이고 있지요.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주는 기쁨을 경험해 보셨나요? 있으시면 댓글로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부족한 저의 생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삶에서 나누는 행복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